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구 산호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포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성동구, 아래쪽으로는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용산구는 예로부터 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우리 역사의 아픔이 서린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몽골군이 침략한 이후에 일본을 정벌하고자 용산에 병참 기지를 설치했었고, 을미사변에는 왜군이 또 병자호란과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가 용산에 진을 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남산과 한강이 이어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평지가 많고 한강 물길이 닿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 주차군 사령부의 주둔지로 용산을 또 사용하면서 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용산 땅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2007년도에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죠. 이전하면서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한강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 158번지 일대이고 신용산 북측 1, 2구역 정비창 전면 1, 2, 3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촌 동네인 한남 뉴타운의 개발,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지상 구간의 지하화 작업, 그리고 용산 서울코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용산 서울코어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의 가치는 한층 더 빛날 예정이다 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산호아파트가 있는 용산구 원효로동 원효로 4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청암동 있고요. 위쪽으로는 산천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원효로 3가, 아래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효로 4가는 원효로 2동에 속하는 곳입니다.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이 있는데 원효로 2동에 속하는 것으로, 원효로 2동은 이제 신창동, 산천동, 청암동, 그리고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까지 해서 5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변을 이렇게 끼고 있고, 용산 문화원, 성심여고, 강변 삼성 스위트, 산호아파트, 풍전아파트,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산호아파트고요. 단지 바로 옆에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위로는 리버힐 삼성 아파트, 그리고 그 위로 한강타운 아파트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고요. 그 위로는 이제 도화지구, 마포구, 여기 경계, 흰색 점선이 경계인데 이쪽으로 보면 마포구에 해당이 되는데 마포구 도화지구다. 그래서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용강동, 그리고 또 대흥동이 위치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또 유명한 공덕동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동장처럼 생긴 곳이 이제 효창운동장, 용산구 효창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묘역도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오면은
여기를 이제 넘어가서 반대쪽에 4호선 삼각지역이 위치해 있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신용산역이 있고 용산역이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 이제 공터가 이렇게 눈에 띄죠. 넓게 있는 공터가 눈에 띄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칭이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불리웠고, 현재는 용산 서울코어라고 불리우는 사업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배울 산호아파트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들을 말씀드렸고, 여기 도화지구 마포역이 있고, 여기 이제 공덕역이 있는 모습.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염리동이 그 대흥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염리동하고 대흥동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로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아까 효창운동장 있고, 쭉 오면은 효창공원 앞 역이 있고, 삼각지역까지 오고, 전쟁기념관 있고, 이쪽에 아래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용산 어린이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신용산역, 그리고 용산역이 있고, 여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이다. 그래서 오늘 배울 산호아파트와 굉장히 인접거리에 있다. 도보이용권 거리에 있다. 그리고 여기 유명한 성심여고도 있고, 여기 현대자동차도 관련된 건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자세한 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로 한강로 3가 1원에 있는 49만 5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철도 정비창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업무 시설, 주거 시설, 상업 시설을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상 사업비만 1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환경재영향평가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차례로 통과했는데, 최종 문턱인 이제 대광이라고 있거든요. 대광이 심의를 계속 넘지 못하면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거든요. 그 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구역 지정 고시를 계속 미뤄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1월에 그 대광이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요. 11월 28일에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그리고 SH공사가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산 업무지구 일대에는 이제 공공민간 랜드마크 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 5개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개소인데 국제업무지구 내 최대 1만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조형물형 랜드마크와 그 1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그리고 공공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용산공원 진입부의 선큰형 랜드마크, 그리고 노들섬과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보행교가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조감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번 용산 국제업무 개발로 싱가포르, 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 그리고 정문의 모습, 공동 현관문의 모습이고요. 단지 내부가 전체적으로 복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단지 놀이터가 이제 모래로 되어 있죠. 있고, 분리수거장의 모습, 분리수거장도 별도로 위치해 있지 않은 모습이죠. 단지 내부 앉아서 쉴 수 있는 모습, 지상주차장의 모습, 여기도 굉장히 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주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B동 옆쪽 강변북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단지 D동 옆쪽 원효로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 원효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 편의 현대자동차 본관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사진은 단지 오른쪽의 원효로의 또 모습인데, 오른쪽 편에 여기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하 5층에 지상 7층 규모로 현대 UAM 미래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해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를 보시겠습니다. 밀집 상권 경우에는 여기 리베올 삼성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여기 삼성 아파트 상가 이렇게 써 있죠. 리버일 삼성의 단지 내 상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음식점하고 뭐 병원, 미용실 위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는 없고 여기 아래 사진 있죠? 여기 아래 사진처럼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조금 학원이 살짝 배치돼 있다. 이 인근 쪽에,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마포구가 가깝기 때문에 마포구 대흥동 학원가에서 셔틀이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여기 산호아파트 보시면 지하철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초등학교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단점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러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 한강뷰가 가능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동 쪽이 전면 한강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30평대하고 40평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아파트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한강뷰가 보이는 동이 40평대가 아닌 30평대다 라는 점까지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벽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방하고 거실 배치가 이렇게 일자형이 아닌 니은자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평은 2베이 구조, 32평은 3베이 구조. 다만 여기서 좀 보시면 29평, 34평을 보시면 아쉬운 점이 화장실이 하나만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리고 40평은 이제 2베이에 방 4개, 4개에 화장실 2개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 보시겠습니다. 한강 전면이 보이는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안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도 쭉 보시고요. 1977년 아파트고요. 한양건설 보시면 되고, 현재 재건축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마친 상태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인근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인근에 없고, 이게 학군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초등학교와 지하철이 아예 없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산구의 특징, 거래지수, 원효로 등의 특징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분석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21억 6천까지 연구점을 찍었다가 지금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3월에 전구점을 찍었었죠. 21억 6천까지 전구점 찍었다가 8월에 18억까지 내려간 모습.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최근 몇 년간 거의 거래가 없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22년도 한 건, 23년도 한 건, 24년도 한 건이었거든요. 6월까지. 그래서 거래 건수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은 11개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47분, 22분, 시청역은 27분, 13분,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구디역 35분, 16분,
나디역 40분 24분. 굉장히 쾌적한 모습이죠. 여의도는 18분 8분, 마곡은 41분 21분. 여기도 출퇴근하기 좋은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DMC역 31분 12분, 판교역 1시간 34분. 판교역 자체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업무지구까지는 정말 가까이 금방 도착한다. 가까이 인접해 있다. 확실히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역도 가깝고요.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그 리버힐 삼성 아파트가 대단지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산호 아파트가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강타운 아파트가 이제 세대수도 적고 한강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브라운스톤, 그리고 강변 삼성 스위트, 그리고 리버힐 삼성 순으로 평당가가 이루어진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구 한강뷰에 오늘 배울 영구 한강뷰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산호 아파트가 평당가가 일대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 점수를 도출했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용산구 산호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77점을 취득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에 속하는 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 아파트의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낮게 나온 이유는 여기는 이제 초품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 또 역세권 아파트가 또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구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죠. 안 좋은 점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또 재탄생하게 된다면 영구 한강뷰 아파트라는 엄청난 메리트, 그리고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만 순조롭게 된다면 산호 아파트는 그냥 날개를 다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호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